사장님, 남는 국수 한 그릇만 주실 수 없을까요? 가난한 미혼모 은지가 국수집 사장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배고파 울어댔고 며칠째 굶은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국수집 할머니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줄게. 대신 공짜는 아니야.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가 건넨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은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국수집 할머니와 미혼모 은지,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해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살 서은지가 고아원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 그 안에 든 건 정착지원금 통장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써준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은지 씨. 은지는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접어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은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월세방에 처음 들어간 날 밤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3평 남짓. 천장 모서리엔 갈색 곰팡이 자국이 손바닥만하게 번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은지는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길 반복했습니다. 켤 때마다 노란 빛이 방 안을 채웠다가 꺼질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어요. 이제 내 집이다. 작고 추웠지만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백화점 운동화 매장에서 일한 지 1년째였어요. 폐점 시간이 가까워진 어느 저녁,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청년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했어요. 가방 끈이 어깨에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21살 은지는 그에게 쿠션이 좋은 러닝화 한 켤레를 권했어요. 청년은 신어보더니 발 뒤꿈치를 2-3번 들었다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감사 인사를 남기고 매장을 나섰어요. 그런데 진열대 위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금이가 있는 휴대폰이었어요. 은지는 그걸 집어들고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청년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내밀자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허공을 짚던 손이 멈췄어요. 고맙습니다. 음료라도 한 잔 살게요. 두 사람은 백화점 지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년은 의대생 최우진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실습 때문에 늘 피곤하다고요. 은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산다고만 말했어요. 우진은 커피 잔을 돌리며 병원 실습 이야기를 했고 은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둘 앞에서 똑같이 반짝였어요.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우진은 일주일에 2-3번 은지를 만났어요. 폐점 후 백화점 뒤편 벤치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고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매일 밤 휴대폰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우진의 이름을 보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잡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기계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임신 6주 차입니다. 은지는 병원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작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며칠 뒤
우진의 어머니가 먼저 은지를 찾아왔습니다. 백화점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우진 어머니는 고급 핸드백을 의자 등받이에 걸고 앉았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종합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우진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은지 앞에 밀었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말을 꺼내려다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끝내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찍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며칠 뒤 우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은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월세방 차가운 장판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화면을 적셨어요. 이별보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더 아팠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 경미가 은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출산실 앞 차가운 의자에서 경미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꼭 지켜줄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에 주먹만 한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차가운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은지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우, 넌 내게 선물 같은 아이야. 산후조리는 없었습니다. 2주 만에 은지는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연우는 저소득층 유아원에 맡겼습니다. 은지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알바, 청소 일을 전전했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갈라지고 허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늘 욱신거렸습니다. 경미가 주말마다 찾아와 연우를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경미가 창문 밖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 서울 가자. 거긴 돈 있는 데야. 경미는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은지도 비슷한 금액이 있었어요. 경미는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집도 구하고 일도 구할 수 있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연우가 100일을 지난 시점이었어요. 은지는 연우를 업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며 덜컹거렸어요. 창밖으로 고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발소리, 방송소리, 기차 도착 알림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경미가 은지를 끌고 역 밖으로 나갔어요. 역 안에서 하루만 자자. 내가 집 봐놨어. 허름한 여관 간판이 깜빡거렸습니다. 연우를 낡은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은지도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가 눈을 떴을 때 경미는 없었어요. 가방도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경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기계음만 되풀이됐습니다. 밤이 되자 은지는 여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설마 아니겠지.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퍼를 열자 텅 비어 있었어요. 통장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손이 바닥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여관 주인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방 빼야지. 친구 튄 거 같은데. 은지는 배고파 우는 연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만 나왔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지는 연우를 업고 여관 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관 간판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관 골목을 나선 은지는 연우를 업고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엔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등에 업힌 연우는 가끔 끙끙거리며 작은 주먹으로 엄마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챘던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조심스럽게 옷깃을 열어 연우에게 젖을 물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힐끗 쳐다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다시 연우에게 젖을 물렸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너무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은지는 숨을 죽이고 연우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은지는 연우의 등을 토닥이며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방장이 국자로 국을 떠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지는 문을 밀고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요. 주방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은지의 등에 업힌 연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입술을 잠깐 씹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야간 알바 모집 공고가 노란 종이로 붙어 있었어요.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앞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우를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데리고 어떻게 일해요? 손님들 불편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다가 점점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은지의 발은 부르텄습니다. 운동화 뒤꿈치 안쪽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와 양말을 적셨어요. 걸을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연우는 목이 쉬도록 울다가 이제는 기운 없이 끙끙거리기만 했어요. 골목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코끝을 파고드는 냄새 하나가 은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짠내와 구수함이 뒤섞인 멸치 육수 냄새였어요. 오래 끓여 우러난 국물 특유의 걸쭉하고 진한 향이 골목 사이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은지는 무의식처럼 그 냄새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정순국수라는 글씨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은지는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그 위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행주가 놓여 있었어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남는 국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순 할머니였어요. 회색 앞치마엔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고무장갑을 낀 손엔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순은 은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해진 티셔츠, 부르튼 발, 등에 업힌 아기의 창백한 얼굴까지 빠짐없이요. 장사는 끝났는데.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밥값은 할 수 있나?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놓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국수를 건져 올려 그릇에 담고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위에 얹었어요. 국수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정순이 말했습니다. 먹어. 대신 공짜는 아니다. 은지는 연우를 업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젓가락을 들려는데 연우가 응애하고 울었어요.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정순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애 줘. 어미가 밥을 먹어야 젖이 나온다.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순이 거칠지만 단단한 손을 내밀었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연우를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순은 연우를 한 팔로 받아 안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신기하게도 연우는 울음을 멈추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두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국물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어요. 은지는 소리 없이 울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순이 연우를 안은 채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됐냐? 은지는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말을 하는 동안 은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연우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은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가게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은지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연우는 정순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은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먹은 국수값부터 벌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은지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정수는 잠든 연우를 조심스럽게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걸어가 좁은 복도 끝 문을 열었어요. 창고방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와 전기난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벽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대신 내일 새벽 5시부터 일이다. 은지는 연우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은지는 연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전기난로를 켰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빛이 켜지며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은지는 연우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국수집 지붕 위에 조용히 쌓여갔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은지는 연우의 작은 숨소리에 먼저 눈을 떴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연우가 보채는 바람에 거의 잠을 못 잤던 탓이었어요. 창고방 구석에 놓인 전기난로가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연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끙끙거리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옷깃을 열어 젖을 물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연우야. 조금만. 속삭이는 은지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연우를 이불 위에 눕히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차가운 장판이 맨발에 스며들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물부터 올려. 육수는 사람 마음이야. 늦으면 장사 망해. 은지는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황급히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냄비를 들어올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을 받으려다 발이 꼬였습니다. 휘청. 몸이 기울며 선반에 손이 닿았어요. 멸치통이 흔들렸습니다. 은지는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 끝만 스쳤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멸치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벗겨졌어요. 은빛 멸치들이 타일 바닥으로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바닥 여기저기, 싱크대 아래, 냉장고 밑까지 흩어졌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멸치를 하나하나 집어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타일에 닿을 때마다 얼얼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눈물을 삼켰어요. 정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일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멸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물을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자 파란 불꽃이 지직거리며 피어올랐어요.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합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파 한 단을 도마 위에 놓았어요. 굵은 뿌리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거 다듬어. 뿌리 쪽 잘라내고 겉껍질 벗겨. 은지는 칼을 들었습니다. 날이 무뎌진 칼이었어요. 파 뿌리를 자르려 힘을 주는데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슥. 칼날이 손가락 끝을 스쳤어요. 순간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빨간 피가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와 도마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은지는 황급히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철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어요. 괜찮아요. 정순이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피 닦고 계속해. 국수에 피 묻히면 손님 끊겨. 은지는 행주로 손가락을 꽁꽁 감았습니다. 천이 피에 젖어 붉은색으로 번졌어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팔을 한 뿌리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어깨에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반찬통을 훑어봤어요. 김치 하나, 무절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 반찬이 이게 다예요? 은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국수 그릇을 들고 손님 앞에 놓으며 쏘아붙였어요. 국수 맛보러 왔지. 반찬 먹으러 왔어. 손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수는 진짜 맛있네요. 육수가 끝내줍니다. 은지는 그제야 쥐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냄비에서 국수 삶는 소리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 안을 채웠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테이블 사이로 퍼졌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은지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 내보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등 뒤로 땀이 배어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지는 국수를 말다 말고 주방 구석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육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연우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요. 지금 39도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정순은 국수를 삶으며 은지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서. 은지는 앞치마를 벗어걸고 뛰어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렸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침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접수 데스크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가 뒤섞였어요. 은지는 축 늘어진 연우를 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볼에 손을 대자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지는 연우를 가슴에 꼭 안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흐느낌을 삼켰어요. 엄마가 돈 벌어야 하는데 미안해. 연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은지의 옷깃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다시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콸콸 흘렀습니다. 은지는 연우를 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품이 손등에 묻어 있었어요. 애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 저녁 준비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팔을 다듬고 손님을 맞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쥘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내놓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밤이 되면 연우를 엎고 뒷정리를 했어요. 손님들은 점점 은지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밝은 미소와 부지런한 손놀림이 좋았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이 집이 더 좋아졌네. 맛도 맛인데 보기도 좋아. 멸치 통바닥에 가루가 쌓이고 도마 위 칼자국이 깊어지고 연우가 뒤척이지 않고 밤새 자는 날이 늘어날 무렵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이 낡은 봉투 하나를 은지에게 건넸어요. 은지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는 절반을 꺼내 정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방값이랑 국수값입니다. 정순은 돈을 손으로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방값이랑 국수값 다 떼고 준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정순은 선반에서 낡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양철로 만든 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돈은 도망간다. 붙잡아야 내 편이 된다. 은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순이 이불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묶은 보따리였어요. 따라와. 정순은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복도를 지나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4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어요. 창고방보단 나아. 여기서 살아. 은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낡았지만 창고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창문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정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순은 퉁명스럽게 돌아섰습니다. 고마우면 일 더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뒷정리를 하는 은지 옆에서 연우가 평상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끙끙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손을 닦으려는데 정순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연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정순의 거친 손이 아이의 작은 등 위를 움직일 때마다 연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은지는 행주를 쥔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스친 부드러운 표정을 봤어요. 은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며 수군댔습니다. 저 구두쇠가 남의 애까지 봐주네. 세상 다 봤네.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를 안은 채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점점 자라 테이블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의자 다리를 잡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주문했어요. 국수 2그릇이요. 연우가 손님을 올려다보며 따라했습니다. 국수 2그릇이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웃음 속에서 은지는 처음으로 집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은지는 2층 방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연우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안 도망갈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연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은지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추는 국수집은 동네에서 멸치 육수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 양복 입은 회사원들, 지팡이 짚은 할머니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은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외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는 할아버지는 팔을 빼달라고 했고, 목요일 아침마다 오는 아주머니는 국물을 진하게 해달라 했어요. 정수는 주방에서 주문 소리만 듣고도 국수 양을 척척 맞췄습니다. 연우는 어느새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물컵을 나르고 테이블 앞에 서서 손님들을 올려다봤어요. 어느 날 2 손님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문 쪽 테이블에, 다른 사람은 주방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지가 주문을 받으려 하는데 연우가 손님 앞으로 총총 걸어갔습니다. 여기 먼저 오셨어요. 문 쪽에 앉은 손님을 가리켰어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손님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고 똑똑하네. 이 집 진짜 손주냐? 정순이 주방에서 나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맞네.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손주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우는 계산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동전과 지폐를 분류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하나씩 집어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10원짜리는 왼쪽, 100원짜리는 가운데, 500원짜리는 오른쪽이었어요. 엄마, 이건 1000원짜리, 이건 5000원짜리. 지폐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정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은지는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최우진이었어요. 회색 정장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 동료 2명이 들어왔어요. 은지는 손에 든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타일 바닥으로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은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평상에서 놀고 있던 연우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연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엄마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문을 닫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연우는 방문 뒤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문틈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게 안에서 우진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국수를 주문했어요. 정순이 주방에서 국수를 삶았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은지는 주방 구석에 서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진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은지?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의 동료 2명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국수를 후루룩 마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먼저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며 딸랑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가게엔 은지와 우진 그리고 정순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은지는 앞치마 끈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일해요. 우진은 국수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표면에 파가 떠 있었어요. 아까 평상에서 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은지를 봤어요. 결혼했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지의 떨리는 어깨, 창백해진 얼굴, 꼭 쥔 주먹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국수 다 드셨으면 나가세요. 우진은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진은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순이 다가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쳤어요. 은지는 2층으로 올라가 연우가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은지는 연우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너 지킬 거야. 누구 앞에서도. 은지는 연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1층에서 정수는 주방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구만. 바람이 불어와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자장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달빛이 국수집 지붕을 비췄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골목 안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우진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국수집 앞 시멘트 바닥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연우였습니다. 아이는 분필 조각으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우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크고 맑은 눈망울, 반듯한 이마, 반달 눈썹까지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빼들었어요. 자신의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눈앞의 아이가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 우진을 올려다봤어요. 이름이 뭐야? 우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연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우요. 5살이에요.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와 헤어진 시기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우의 머리카락 한 올이 바람에 날려 우진의 재킷 옷깃에 살짝 달라붙었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떼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가는 머리카락이 잡혔어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머리카락을 조심히 집어넣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은 주머니를 뒤져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나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주먹 안에서 손수건이 구겨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집 서재에 앉아 손수건을 펼쳐들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가는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병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우진은 진료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어요. 결과지 맨 아래 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내 아들이었어.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은지에게 연우 유치원 담임 교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에 대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임 교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를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은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담임 교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연우는 단순한 영재 수준이 아닙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담임 교사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은지 앞에 놓았습니다. 간이 IQ 테스트 결과지였어요. 유치원에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150이 넘게 나왔어요. 연우는 지금 이 공간이 학습이나 성장의 의미보다는 그저 놀이방일 뿐이에요. 은지는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담임 교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재 전문센터 연락처예요. 정식 검사를 받아보세요. 며칠 뒤 은지는 연우를 데리고 영재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얀 벽의 상담실이었어요. 연우는 옆방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은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담사가 나와 은지를 안으로 불렀어요.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IQ 185입니다. 국내 최상위예요. 수학적 사고, 공간 지각력, 언어 이해 모두 천재 수준입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아이는 부모의 환경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적절한 자극 없이 방치되면 이 천재성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지는 연우를 업고 골목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우는 엄마 등에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수집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은지가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했어. 아내에게 연우 이야기 다 했어. 은지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 내가 키우고 싶어. 더 좋은 환경에서 네가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은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민해줘. 아이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우진은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정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려. 아이 엄마가 이래서 어떡해. 은지는 연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너무 부족한 엄마예요. 연우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작은 팔을 벌려 안겼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정순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라며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겠니? 나중에 연우가 원망하면 안 되잖아. 한밤중이었습니다. 은지는 잠든 연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작은 코, 긴 속눈썹,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은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연우야, 엄마가 널 놓아주는 건 널 사랑해서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늦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은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우를 보내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잘 키울게. 우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우진은 아내와 함께 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연한 노란색이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췄습니다. 우진 아내는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선반 위에 놓았어요. 아이한테 상처 안 남게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맞이하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은지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속으로 삼킨 말이었습니다. 국수집에선 연우가 평소처럼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손님 하나가 웃으며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얘가 사장님보다 낫네. 인사성이 좋아. 은지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애써 입꼬리를 올렸어요. 정순이 연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귀한 놈, 언제 이렇게 컸대? 정순의 손이 아이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연우는 은지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은지가 물컵을 나르면 뒤따라갔고 테이블을 닦으면 옆에서 걸레를 들었어요. 저녁 무렵 연우가 은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뻐. 머리 공주처럼 묶었네. 은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시 돌아서 연우를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왕자님. 밤이 됐습니다. 연우는 은지 옆에 누워 잠들었어요. 작은 손이 은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아프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목소리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순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연우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연우야, 아빠가 너 보러 오신대.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나도 아빠 있어.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우가 너무 똑똑해서 말이야. 아빠가 너 도와주고 싶대. 연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셋이 같이 살면 되잖아.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국수집을 지켜야 하거든. 여긴 엄마의 집이니까. 연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작은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싫어. 엄마랑 할머니랑 살래. 아빠 안 갈래. 은지는 연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연우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놀이.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도와줄 수 있어. 그날 밤 연우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가지 마. 잠꼬대였습니다. 은지는 연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정수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끝을 입에 가져가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이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연우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은지가 유치원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 안 가. 은지는 연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애써 밝게 웃었어요. 오늘은 유치원보다 더 멋진 데 가는 날이야. 가게 앞에 검은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우진이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우진의 아내였어요. 은지는 그들을 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국수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찍었어요. 연우는 엄마 뒤에 숨어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연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연우야, 아빠야. 가서 인사해볼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의 옷을 꽉 붙잡았어요. 우진이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아빠란다.
연우는 망설이다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연우의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안아드릴까? 연우는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이 연우를 꼭 안아 올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우진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흐느낌을 참았어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언제든지 연락해. 연우는 당신 아들이기도 하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의 작은 가방을 우진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연우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곧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아빠랑 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은 연우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연우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연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빨리 와야 해. 안 오면 안 돼. 은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꼬리를 끝까지 올렸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우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창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차가 골목 끝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던 팔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은지는 돌아서 국수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바닥을 손으로 쳤습니다. 통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수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은지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정순의 어깨도 떨렸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연우가 떠난 뒤 은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국수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멸치 육수 끓는 냄새가 계단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밥을 작은 쟁반에 담아 은지의 방문 앞에 놓았어요.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쟁반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1시간 뒤 다시 올라왔을 때 쟁반은 그대로 있었어요.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수는 쟁반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3일째였습니다. 은지는 물만 마셨어요. 연우가 쓰던 작은 플라스틱 컵을 들었습니다.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컵이었어요. 은지는 컵을 입술에 대고 울다가 잠들었어요. 5일째였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남긴 국수 그릇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국수 몇 가닥이 그릇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그걸 보다가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이놈의 국수 애 하나도 못 붙잡고 혼잣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7일째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올라 은지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은지가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이러고 있을 거면 애를 왜 보냈어?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정수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연우가 나중에 와서 이 꼴 보면 뭐라 하겠냐? 떳떳한 엄마가 돼야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정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방 안에 혼자 남은 은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유치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연우가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은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 주방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싱크대에서 멸치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을 쥐었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정순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 싱크대에서 씻었어요. 새 칼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다시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삶고 반찬을 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가게 안에는 육수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다 물었어요. 그 애는 오늘 안 나왔네. 은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국수를 말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멀리 갔어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철제 난간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 누운 12살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손때로 달아 있었어요. 정순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날이었어요.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까? 내일이면 돈을 마련해 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아이는 떠났습니다. 작은 관 속에 누워 차가워진 아이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것도 지키지 못한다. 그날 이후 정수는 김치와 멸치장국 하나만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사치였어요. 시장 골목에 버려진 옷을 주워 빨아 입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봐도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노친네 모질다. 정남이 없어. 돈밖에 모른대. 하지만 정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이라도 더 모았어요. 몇 년이 지나 작은 국수집을 샀고 10년이 지나 2층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수는 매달 소아병동에 지원금을 보냈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대주었습니다. 20년째 계속되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정순을 돈밖에 모르는 노친네라고 수군댔어요. 그러다 연우를 만났습니다. 친손자처럼 예뻤던 아이였어요. 국수집 평상에서 자던 모습, 물컵 나르던 작은 손, 국수 두 고르시오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이가 떠났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두 번째로 겪는 이별이었습니다. 친아들을 보낼 때와 비슷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왜 또 이래야 하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래층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지의 방이었어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연우 사진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은지의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은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라.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학이에요. 애도 없는데 돈도 없고.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머리 나쁜 애 아니잖아. 애가 돌아올 때 국수집 엄마 말고 떳떳한 엄마로 서고 싶지 않냐? 은지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어요. 연우가 자랑스러워할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잖아. 그날 밤 은지는 연우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 안 벽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연우가 돌아오는 날까지 떳떳한 엄마가 되어 있을 것.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가 낯익었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은지는 국수 그릇을 든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우가 매일 울어. 우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엄마 찾으면서 밥도 잘 못 먹고 밤마다 악몽 꿔서 깨. 은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귓가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연우한테 말해. 엄마가 하루만 데리러 오래. 딱 하루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사흘 뒤 폐점 무렵이었습니다. 국수집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순이 문을 닫으려 할 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차가 천천히 다가와 국수집 앞에 멈춰 섰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연우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국수집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작은 운동화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야! 연우가 외치며 정순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순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거친 손이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 우리 연우, 우리 강아지. 정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금이 간 그릇처럼 갈라졌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까지 흘렀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은지는 주방 안쪽 어두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나가지 않았어요.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우가 정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된 얼굴로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연우가 은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을 활짝 벌렸어요.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연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어 아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어요.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네가 울고 떼써서 힘들어. 이제 보기 싫어.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손이 은지의 옷을 잡으려 했어요. 은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연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혼자 너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이제 엄마 편하게 아빠랑 살아. 은지는 연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신 오지 마.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가지 마. 은지는 돌아섰습니다. 2층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2층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바닥에 앉아 우는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작은 등 위를 오갔어요. 엄마 편하게 하려면 연우가 아빠 집에서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이 되면 다시 엄마 만나자, 알겠지?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찍으며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우는 뒷좌석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창문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테일라이트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꼭 감았어요.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층 방에서 은지는 문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적시고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계단을 올라와 은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은지의 곁에 앉았어요. 은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등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울어. 될 때까지 울어.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음 안 풀릴 땐 그냥 계속 우는 거야. 가슴 다 쏟아내야 다시 산다. 안 그러면 병 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은지는 조용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주방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싱크대에서 멸치를 꺼냈습니다. 손질을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자 파란 불꽃이 지직거리며 피어올랐어요. 국수집 일에 다시 몰입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테이블을 닦고 반찬을 담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에 필기구와 참고서를 넣어들었어요. 야간 수업이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은지는 버스 안에서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졸았어요. 창문이 차가웠습니다. 깨어나면 입김이 창문에 하얗게 서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였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야식을 챙겼습니다. 삶은 달걀, 단팥빵, 따뜻한 우유를 작은 쟁반에 담아 은지에게 전했어요. 힘들면 말해. 포기하지 말고. 넌 이겨내래야. 복도를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 사진을 책상 모서리에 세워두고 문제를 풀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연필 글씨가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졸음이 올 때마다 사진을 봤어요. 떳떳한 엄마가 되자, 연우에게 당당하게 서자. 입술을 움직여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첫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 주 뒤 결과는 고배였습니다. 은지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아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집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에 갔어요. 문제집이 쌓여갔습니다. 책상 옆 바닥까지 문제집이 탑처럼 쌓였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연필 쥐는 부분이 노랗게 변했어요. 2번째 수능이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은지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정순이 옆에 앉아 은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고 다시 지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연서대 경영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은지는 모니터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에 닿았습니다. 정순이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 은지의 등을 두드렸어요. 될 줄 알았다 장하다 은지야.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연우야 엄마 해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 나무에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은지는 유난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별 과제가 시작되자 달랐어요. 저보다 다들 어리지만 경험은 제가 더 많아요. 은지는 국수집에서 배운 실무 감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조 학생들이 은지를 국수 누나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국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순을 도와 마감 정리를 했어요.
통장엔 늘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학기가 지나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교수가 은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너무 대단한 학생이에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과 발표회에서 은지가 만든 PPT가 1등을 했어요. 국수집 알바하며 밤새 만든 자료였습니다. 은지는 무대에 서서 생각했어요. 나처럼 늦게 시작해도 할 수 있구나. 수업이 끝나면 매일 국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요. 정순에게 건넸어요. 정순의 생일날엔 국수집 한켠에서 몰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그날 밤 저에게 주신 국수 한 그릇, 전 절대 잊지 않아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연우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가끔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은지는 사진을 열어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연우는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은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날 그리워하게 만들까봐 더 아플까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졸업했어요. 33이 됐습니다. 대기업 최종 면접장에 섰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지원하신 이유는요? 은지는 똑바로 면접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위해,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이제 제 이름 석자로 살고 싶어서요. 합격했습니다. 동료들은 은지를 언니라 부르며 의지했어요. 프로젝트마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엔 늘 빠졌어요. 퇴근 후엔 국수집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끝나면 정순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살아냈어요. 저 잘하고 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우가 이제 엄마를 찾지 않아. 12살이 됐어. 영재고에 조기 입학했어. 며칠 뒤 또 메시지가 왔어요. 연우가 수학경시 대회에서 또 1등했어.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나는 잊혀진 걸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국수집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섰어요. 화려한 간판이 골목을 밝게 비췄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 5시에 정순이 끓이던 육수 냄새가 골목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네 초등생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정순국수, 여기 아직도 하나. 은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말에도 국수집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맛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순의 한숨이 주방에 울렸어요.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이 놀라 물었어요. 왜요? 요즘 들어 팀에서 제일 성과 좋은데.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살린 건 회사가 아니라 국수였습니다. 마지막 퇴근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몰래 붙인 거였습니다. 언니, 어디서든 빛나세요. 은지는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과 단둘이 텅 빈 테이블 사이에 마주 앉았어요.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부해서 뭐하러 이런 국수집에 돌아왔어. 은지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국수집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은지는 새로운 계획을 꺼냈습니다. 연우가 어릴 적 좋아하던 고기 완자를 메뉴에 넣자고 했어요. 멸치 육수를 기반으로 육수 분말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을 수소문했어요. 고기 완자 냉동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국수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억을 먹는 거예요. 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순국수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어요. 은지는 직접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 마음까지 따뜻해지세요. 택배 박스마다 손글씨 편지를 동봉했어요. 정순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50대 이상 여성 고객을 겨냥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순의 어머니날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어요. MZ세대를 위한 힐링 국수 키트도 만들었습니다. 리뷰가 쏟아졌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다시 펴졌습니다. 은지는 작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포장을 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골목 끝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초록이 짙어지더니 어느새 뙤약볕이 국수집 처마를 때렸어요. 정수는 차양을 내렸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국수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은지는 이제 정순 국수 대표였습니다. 국수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책상 10개가 빼곡히 들어찬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송장을 출력했어요. 프린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침 9시, 은지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알림이 1분마다 울렸어요. 화면을 열자 리뷰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국물 맛은 진짜 우리 할머니 손맛이에요. 30년 만에 이런 맛 처음 먹어봅니다. 사무실 한쪽에 택배 상자가 천장까지 쌓였습니다. 직원 둘이 포장 테이프로 박스를 감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지는 책상 앞에 앉아 낯선 번호를 받았어요. 기자였습니다. 소규모 로컬 국수집이 온라인 대박을 낸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수는 여전히 국수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지가 고용한 주방 보조 2명이 멸치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정순의 등이 다시 펴졌어요.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에구, 나이 들어서 일복 터졌네. 정순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은지는 저녁마다 국수집으로 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고기 완자를 구웠어요.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기름이 튀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주방을 채웠어요. 은지는 정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우리 잘 살았죠? 동네 단골 손님 하나가 국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딸이 효녀네요.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국수집 문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지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미였습니다. 10년 전 여관방에서 돈을 가지고 사라졌던 친구였어요. 은지는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경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미는 은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요. 은지 앞에 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한참 만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그때 너 돈 건드렸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어요. 사기당하고 다급해서 그 뒤로 매일 용서 빌고 싶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까지 흘러 외투깃에 떨어졌어요. 은지는 경미의 낡은 운동화를 봤습니다. 굽이 달아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해진 외투를 봤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미야, 나 너 안 미워해. 은지가 일어나 경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국수집 정순 할머니를 만나 지금의 내가 됐거든. 너도 나한테 필요한 인연이었어.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 경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은지야. 냉장고에 쌓인 완자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육수 냄비가 3번 채워지고 비워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주방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어요. 연우가 하버드에 합격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더라. 은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참 만에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잘 지냈으면 됐어. 같은 하늘 아래 있었으니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 큰 소년이었어요. 은지는 문 손잡이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쌍꺼풀 없는 큰 눈, 오똑한 코, 반듯한 이마가 보였습니다. 우리 연우 맞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연우는 국수집 문 앞에 그대로 섰어요. 한 발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떨렸어요. 다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은지는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연우가 마지막 세 걸음을 뛰어왔습니다. 와락 안겼어요. 은지가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의 어깨가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키도 은지보다 컸어요. 하지만 품에 안긴 무게는 여전히 그 작은 아이 같았습니다. 연우는 은지 품에서 고개를 들어 국수집 안을 봤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연우가 정순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순은 와락 연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 연우의 등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등 위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내 새끼 다 컸구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순의 어깨도 떨렸어요. 은지는 냉장고로가 고기 완자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지직거리며 피어올랐습니다. 완자를 올려 정성껏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정수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얘한테는 진한 맛으로 해줘야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 완자가 국수 위에 올라갔어요. 연우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물 위에 동그랗게 퍼졌어요. 이 맛 그리웠어요. 연우가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은지를 봤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미워요?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연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네가 밉긴 왜 미워? 연우야, 엄마는 너 때문에 버텼어.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너 그날 가고 나서 네 엄마 밤마다 사진 보며 울었다. 정신 못 차려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연우는 국수 그릇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떳떳한 아들 되려고 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은지는 연우의 손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연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넌 내 희망이야. 연우는 밥을 다 먹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싶어요. 은지와 정순, 연우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한 계단씩 올랐어요.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누웠어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의 거친 손, 은지의 따뜻한 손, 연우의 큰 손이 이어졌어요. 웃고 울고 못다한 10년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가 나지막이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우는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해야 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순이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 연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국은 멀어도 방학은 오잖니. 얼른 와서 고기 완자 먹어라. 은지는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연우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매년 내가 갈게. 널 위해 준비한 이 인생. 지금부터는 끝까지 함께 갈 거야. 문 앞에 우진의 차가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우진이 내려 정순과 은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우가 차에 탔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우는 뒷좌석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어요. 엄마, 할머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테일라이트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국수집 안은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지는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팔을 벌려 꼭 안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아름다워졌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가난한 고아 미혼모였는데 지금은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온 힘을 다해 은지를 안았습니다. 거친 손이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국수집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골목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은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수집 사장이 됐습니다. 정수는 가장 많은 사랑을 전한 국수장인으로 남았어요. 연우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